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밤 잘 주무셨어요? 아니면 또 한참 뒤척이셨나요? 여러분,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시죠? 천장만 바라보다가요. 시계 보면 벌써 새벽 1시. 그래서 스마트폰 켜서 이것저것 보다가요. 어느새 새벽 3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머리는 무겁고요. 몸은 천근만근이고요. 하루 종일 피곤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70세 되신 여자 어르신이셨는데요. 2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밤마다 한두 시간씩 뒤척이시고요. 겨우 잠들어도 금방 깨시고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신대요. 선생님,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수면제는 부작용도 있고요. 나중에 끊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약 없이 잘 수 있는 방법을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요. 선생님, 어젯밤에 푹 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기세요? 약도 안 먹고요. 그냥 집에 있는 음식이랑 습관만 바꿨는데요. 잠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만 되면 머리가 또렷해진다. 자려고 누우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 새벽에 자다가 자꾸 깬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거 다 불면증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불면증은 나이 들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70세, 80세 되어도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요. 비싼 약도 필요 없고요. 특별한 보조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음식이랑요. 잠자기 전 습관만 바꾸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방법을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요. 거의 모든 분들이 반대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잠 잘 오게 하는 음식 3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3가지, 그리고 완벽한 수면 루틴까지요.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일주일 후에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요. 왜 잠이 안 오는지 그 이유예요. 이거 모르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탁만 바꿔도 숙면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원래 어르신들은 잠이 적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저녁 식사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저녁에 뭘 먹느냐가 잠을 결정해요. 밥이 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요. 저녁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요. 밤새 소화하느라 바빠요. 그러면 몸이 쉴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 기억나세요? 70세에 2년 동안 잠 못 주무시던 분요. 그분도 정확히 이 문제였어요. 저녁마다 고기를 드시고요. 국도 진하게 드시고요. 밥도 2공기씩 드셨대요.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저녁을 너무 무겁게 드시니까요. 밤새 소화하느라 몸이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자, 그럼 저녁에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너무 늦은 식사.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면 안 돼요. 자기 3시간 전에는 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밤 10시에 주무신다면요. 저녁은 7시 전에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요. 소화하는데 최소 3시간은 걸리거든요. 소화가 다 되고 나서 주무셔야 해요. 몸이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두 번째, 너무 기름진 음식. 삼겹살, 튀김, 전 이런 거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정말 느려요. 4-5시간도 걸려요. 그러니까 밤새 소화하느라 몸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세 번째, 자극적인 양념.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음식이요. 마늘 많이 들어간 음식이요. 이런 거 드시면요. 속이 화끈거려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 번째, 과식. 배부르게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오히려 안 좋아요. 배가 너무 부르면요.
몸이 계속 일하느라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그럼 저녁에 뭘 먹어야 하냐고요?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요. 첫 번째, 따뜻한 야채 수프. 이게 정말 좋아요. 야채는 소화가 빨라요. 그리고 따뜻하니까 몸도 편안해져요. 배추, 무, 당근, 버섯 이런 야채들로 국을 끓이세요. 진하게 끓이지 마시고요. 맑게 끓이세요. 소금도 적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한 그릇 드시면요. 배도 편하고요. 잠도 잘 와요. 두 번째, 부드러운 단백질. 고기보다는 두부가 좋아요. 두부는 소화가 정말 빨라요. 그리고 포만감도 있고요. 달걀도 좋아요. 삶은 달걀이나 계란찜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흰살 생선도 좋고요. 대구, 명태 이런 거요. 기름기 적은 생선이 좋아요. 구이보다는 찜으로 드세요. 그게 소화가 더 잘 돼요. 세 번째, 소량의 탄수화물. 밥을 안 먹으면 허전하시잖아요. 드셔도 돼요. 근데 양을 줄이세요. 평소에 2공기 드셨으면요. 1공기만 드세요. 그리고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좋아요. 현미밥이 소화가 천천히 돼서요. 혈당이 안정돼요. 그래서 잠도 잘 와요. 고구마도 좋아요. 고구마 1개 정도. 이것도 소화가 잘 되고요. 포만감도 있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저녁 식사 황금 조합. 따뜻한 야채 수프 한 그릇, 부드러운 단백질 두부나 달걀 또는 흰살 생선, 소량의 현미밥이나 고구마. 이렇게만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잠이 확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도요. 이렇게 바꾸셨어요. 저녁을 가볍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야채 수프에 두부 반모, 현미밥 1공기. 이렇게만 드셨는데요. 일주일 만에 잠이 오시더래요. 그전에는 밤마다 1~2시간씩 뒤척이셨는데요. 이제는 30분 안에 잠드신대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 드릴게요. 저녁 먹고 나서요.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1시간은 앉아 계시거나요. 가볍게 걸으세요. 그래야 소화가 잘 돼요. 바로 누우면요.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불편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저녁 식사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내용은요. 더 중요해요. 바로 잠자기 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에요. 이거 알고 나면요. 30분 안에 잠드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특히 세 번째 음식은요. 거의 모든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는 줄 모르셨을 거예요.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잠 잘 오게 하는 마법의 음식 3가지. 집중하세요. 자, 두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잠 잘 오게 하는 마법의 음식 3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자기 1시간 전에요. 이거 드시면 정말 잠이 잘 와요. 약도 아니고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는 줄 모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따뜻한 바나나 음료. 바나나 아시죠? 노란 과일이요. 이게 잠에 정말 좋아요.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바나나에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긴장이 풀리고요.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근데 그냥 먹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해서 드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나나 1개를 잘게 잘라서요. 우유나 두유 1컵에 넣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세요. 따뜻해지면요. 숟가락으로 으깨서 드세요. 정말 맛있고요. 몸도 따뜻해지고요.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제가 최근에 한 분을 만났어요. 68세 남자 어르신이셨는데요. 매일 밤 12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바나나 음료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3일 만에요. 선생님, 30분 만에 잠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두 번째, 밤이나 견과류. 밤 아시죠? 가을에 나오는 그 밤이요. 밤도 잠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몬드, 호두 이런 견과류도 좋고요. 이것들에는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밤은 2~3개, 견과류는 1줌 정도만 드세요. 자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딱 좋아요. 저도 잠이 안 올 때요. 호두 4~5개 먹어요. 그러면 정말 잠이 잘 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따뜻한 물에 꿀. 이게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대단해요. 자기 전에요. 따뜻한 물 한 컵에요. 꿀을 반 스푼만 넣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마시세요. 이게 왜 좋은지 아세요? 따뜻한 물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꿀이 배를 안정시켜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단맛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반 스푼만 넣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꿀 대신 그냥 따뜻한 물만 드세요. 따뜻한 물만 마셔도 효과 있어요. 네 번째,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 커피는 절대 안 돼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요. 잠이 안 와요. 대신 카페인 없는 차를 드세요. 보이차, 루이보스차, 캐모마일차. 이런 차들이 좋아요. 몸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세요. 그러면 몸이 느긋해지면서요.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잠 잘 오게 하는 음식 4가지. 따뜻한 바나나 음료, 밤이나 견과류 소량, 따뜻한 물에 꿀 반 스푼,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 이 중에 하나만 드셔보세요. 자기 1시간 전에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잠이 확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어떤 습관을 하시면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세 번째 습관은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이게 잠을 완전히 방해해요. 정말이에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잠 못 자요.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3가지. 집중하세요. 자, 세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하면 잠이 달라지는 습관 3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습관이 더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습관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해보시고요. 이거 하고 나서 잠이 확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과장 없이요.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잠 잘 준비를 하게 도와주는 습관들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잠들기 1시간 전 불빛 줄이기. 여러분, 밤에도 집이 환하시죠? 거실 불도 환하고요. 방 불도 환하고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 몸은요, 밝은 빛을 보면요. 아, 아직 낮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잠들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밝은 빛이 잠드는 시간을 늦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요.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세요. 거실 큰 불 끄고요. 작은 스탠드만 켜세요. 방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불 끄고요. 은은한 불빛만 켜두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요. 아, 이제 밤이구나, 이렇게 인식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 잘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화면도 정말 밝잖아요. 이것도 줄이세요.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시고요. 가능하면 잠들기 1시간 전에는요. 스마트폰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좀 어둡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며칠만 하시면요. 몸이 적응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어두운 불빛 아래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72세 남자 어르신이셨는데요. 매일 밤 11시에 누워도요. 새벽 1시까지 잠이 안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밤에 불은 어떻게 켜고 계세요? 밝게 켜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불빛 줄이라고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요. 선생님, 요즘 11시 반이면 잠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그냥 불만 줄였을 뿐인데요. 두 번째, 따뜻한 물로 5분 족욕. 족욕 아시죠?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요. 이게 정말 좋아요. 발을 살짝만 데워줘도요.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발에는 혈관이 많거든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면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이 들어요. 긴장이 풀리는 거죠. 특히 하루 종일 서 있었거나요. 많이 걸으셨다면요. 발이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족욕하시면요. 발의 피로가 확 풀려요. 그러면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요.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예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세면대나 조격통에요.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오히려 몸이 각성될 수 있거든요.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발을 담그고요. 5분 정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때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호흡을 느끼세요. 아니면 편안한 생각을 하시거나요. 그냥 멍하니 계셔도 좋아요. 시간이 좀 더 있으시면요. 발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발바닥을 천천히 눌러주거나요. 발목을 돌려주면요. 더 시원해요. 족욕이 끝나면요. 수건으로 발을 잘 닦으시고요. 보습 크림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이 작은 루틴 하나만으로도요. 잠자리에 드는 기분이 훨씬 달라져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65세 여자 어르신이셨는데요. 매일 밤발이 차가워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제가 족욕을 알려드렸어요. 자기 전에 5분만 하라고요. 그랬더니요. 발이 따뜻해지니까 금방 잠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간단하죠?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세 번째, 저녁 산책 10분에서 20분. 여러분, 저녁에 산책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좋아요. 밤 공기를 살짝 쐬며 걷기만 해도요. 몸이 긴장해서 이완으로 리듬을 타기 쉬워져요. 하루 종일 실내에 계시거나요. 앉아만 계시면요. 몸에 긴장이 쌓여요. 그 긴장이 밤까지 이어지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녁 산책은요. 이 긴장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시면요. 소화도 도와주고요. 몸에 쌓인 에너지를 적당히 소진시켜서요. 잠들기가 더 편해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먼 거리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편안한 속도로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걸으세요. 가로등 불빛도 보고요. 바람 소리도 듣고요. 밤 공기의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이때도요.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주변 환경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생각이 복잡하다면요. 그냥 발걸음에만 집중해도 좋아요. 10분이면 충분해요. 기분이 좋으시면 20분 정도 걸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너무 격렬하게 걸으시면 안 돼요. 운동하듯이 빠르게 걸으면요. 오히려 몸이 각성돼요. 그러면 잠이 안 오거든요. 여유롭게 걷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최근에 한 분을 만났어요. 75세 남자 어르신이셨는데요. 밤마다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저녁에 10분만 산책하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요. 선생님, 산책하고 오면 머리가 맑아져서 잠이 잘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잠이 달라지는 습관 3가지. 첫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불빛을 줄여서요. 몸이 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기. 둘째, 따뜻한 물에 5분 족욕으로요. 심리적 안정감 느끼기. 셋째, 저녁에 10분에서 20분 가볍게 산책하며요. 긴장을 풀어주기. 이 3가지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요. 돈도 안 들어요. 자, 4번째로 알려드릴게요. 잠이 달라지는 침실 환경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요. 좋은 습관 들여도요. 침실 환경이 안 좋으면 소용없어요. 침실 환경만 손봐도요. 잠이 정말 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3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뜨거운 방. 여러분, 방이 너무 따뜻하시죠? 특히 겨울에는 난방을 빵빵하게 틀어놓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방이 너무 뜨거우면 잠을 못 자요. 우리 몸은요.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해요. 그래야 깊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근데 방이 너무 뜨거우면요. 체온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자꾸 깨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70세 여자 어르신이셨는데요. 겨울만 되면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방 온도가 어떻게 되세요? 따뜻하게 해놓죠. 24도 정도요. 24도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낮추라고 했더니요. 일주일 후에 방을 시원하게 하니까 잠이 정말 잘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딱 좋아요. 처음엔 좀 춥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불 덮으시면 따뜻해요. 두 번째, 답답한 공기. 여러분, 방문 꼭 닫고 주무시죠? 창문도 꼭 닫고요.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방문도 닫고 창문도 닫으면 공기가 안 통해요. 그러면 방 안 공기가 답답해지고요. 이산화탄소가 쌓여요. 그래서 자꾸 깨는 거예요. 창문을 살짝만 열어두세요. 5cm만 열어도 돼요. 그럼 춥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조금만 열어두면 춥지 않아요. 아니면 방문을 살짝 열어두셔도 돼요. 공기가 신선하면요. 숨쉬기가 편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세 번째, 스마트폰 침대 옆에 두기. 여러분, 스마트폰 어디에 두고 주무세요? 침대 옆 탁자에 두시죠?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스마트폰이 침대 옆에 있으면 자꾸 보게 돼요. 잠이 안 오면 손이 가잖아요. 그러면 또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카톡 보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세요. 거실이나 부엌에 두시고요. 침실에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럼 알람은 어떻게 해요? 알람 시계를 사세요. 요즘 알람 시계 싸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72세의 여자 어르신이셨는데요. 매일 밤 스마트폰 보다가 새벽 2시에 주무신대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라고 했더니요. 일주일 후에 스마트폰 안 보니까 11시에 잠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으로.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요.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약간 서늘한 온도. 아까 말씀드렸죠? 18도에서 20도가 딱 좋아요. 처음엔 춥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불을 조금 두껍게 덮으시면 돼요. 몸은 따뜻하고 방은 시원하고요. 이게 딱 좋은 조합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벼운 침구. 여러분, 이불이 너무 무거우시면 안 돼요. 무거운 이불 덮으면 답답하고요. 몸이 눌려서 자다가 자꾸 뒤척이게 돼요. 가벼운 이불이 좋아요. 요즘 경량 이불 많잖아요. 따뜻하면서도 가벼운 거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베개도 중요해요. 너무 높은 베개는 안 좋아요. 목이 불편해지거든요.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머리를 올려봤을 때요. 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공기순환.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요. 방문을 조금 열어두세요. 그러면 공기가 순환돼요. 선풍기를 틀어두셔도 좋아요. 약하게요. 그러면 공기가 돌아요. 공기청정기 있으시면 그것도 좋고요. 신선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요. 숨쉬기가 편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잠이 달라지는 침실 환경.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너무 뜨거운 방, 답답한 공기, 스마트폰 침대 옆에 두기. 이렇게 하면 좋은 것. 약간 서늘한 온도 1820도, 가벼운 침구, 공기순환. 이 3가지만 맞춰줘도요. 잠이 훨씬 편해져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방 온도 낮추시고요. 창문 살짝 열어두시고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으로 내보내세요.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적응하면요.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